우리 인류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나은 환경과 발전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인간의 생애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발전을 무에서 유로 직접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앞선 세대가 이룬 세상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냈을지도 모를 다양한 지식들을 책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들로 단 몇 분 내에 습득하고 있죠. 이처럼 다양한 지식이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지식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대에 따라 만들어진 지식들은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았고 인류의 발전은 기록과 저장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정보를 저장할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우리 인류가 지식을 전승해온 방법인 저장 매체의 발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기록은 벽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기에도 그 시대의 중요한 정보들을 남기고 싶었고 그 방법은 벽화였죠. 하지만 그림으로 정보를 남기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보다 효율적인 문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자의 형태는 형상을 본뜬 상형 문자부터 자음과 모음 각각의 문자가 존재하는 음소 문자까지, 그리고 이런 문자가 기록되는 곳은 돌, 거북이 등껍질, 진흙, 도자기 파편, 그리고 종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종이의 발명은 인류의 기록 역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갈대를 넓게 펴서 가공한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기원전 800년에 발명되어 최초의 종이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현대의 종이와 흡사한 것은 서기 105년 중국의 체륜에 의해 나무 껍질, 삼배 조각, 헌 헝겊, 낡은 그물 따위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죠. 종이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지식을 종이에 적어 후세에 전하기 시작했으며 이전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게 선조들의 지식이 전승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발명되어 지식을 남기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에는 일일이 필사를 했어야만의 한계가 있었고 책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며 종이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고 지식은 특정 계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종이를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도 책은 훌륭한 저장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저장할 수 있는 형식에 한계가 있었고 19세기에 들어와 사진기와 축음기가 발명되며 다양한 소리와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와 사진의 저장은 종이의 발명 이후 다시 한번 인류의 기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고 영화와 같은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책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은 영사기를 가진 영화관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가능해 이 또한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영상의 압축이 불가능하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큰 부피와 무게로 인해 쉽게 이동이 불가능했죠. 이는 정보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아날로그 형태를 그대로 저장했기 때문에 정보의 편집이나 가공이 힘들었고 디지털이라는 방식이 나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및 압축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정보의 장점 중 하나는 정보의 기록과 저장이 용이하다는 것인데요. on, off, n극과 s극, 어떤 복잡한 데이터라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정보를 만들고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0과 1의 조합이 어떤 것을 나타낼지 미리 약속을 해 놓는다면 추후에 정보를 받고 해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7비트 형식의 아스키 코드와 이보다 더 많은 언어를 나타낼 수 있는 유니코드인데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지 약속을 했으니 이제 어딘가에 저장만 하면 되겠죠? 디지털 신호를 활용한 데이터 저장 장치의 시초는 천공카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OMR 카드도 천공카드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것인데 천공카드는 정해진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아닌지로 이중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드 한 장에 겨우 720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아무리 못해도 몇십 장, 조금이라도 연산이 복잡해진다면 몇백 장을 소비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기억장치였죠. 그래서 N극과 S극의 방향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기 방식의 기록 저장 장치가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려 만들어진 자기장을 자성체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전류를 흘리는 방향에 따라 0과 1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었고,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던 저장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모른다는 저장 아이콘의 1.4MB 용량을 가지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와 1956년 개발된 5MB의 거대한 하드디스크로부터 수테라바이트의 용량을 가지는 현재의 가정용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자성체를 사용한 장치들입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약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중화된 저장 장치로서 사용이 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그 자리는 레이저로 미세한 호물파 데이터를 저장하던 광학 디스크에 넘겨주었습니다. 광학 디스크의 시초인 레이저 디스크는 1978년 상용화되었으나 너무 크고 무거웠기에 대중화가 되지 못했지만 이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D 크기의 제품이 나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1.4MB의 플로피 디스크에 비해 650MB의 어마어마한 용량을 자랑하던 CD의 지위도 얼마 가지 않아 빠른 속도와 편리성을 갖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USB와 SSD에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1986년 일본의 마스오카 후지오 박사가 발명하였는데 작고 가벼우며 앞선 자기 매체나 광학 매체에 비해 기계적인 충격 및 가시광선, 고온, 습기에도 강해 현재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온갖 전자제품에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CD나 플로피 디스크의 경우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만 읽고 쓸 수 있었지만 USB는 컴퓨터에 장착된 단자에 꽂기만 하면 작동이 돼 널리 쓰이고 있죠.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지배한 패러다임 중 하나인 무어의 법칙에 의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왕좌의 자리를 내주었던 플로피 디스크와 CD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 때문에 편리한 USB에게 밀린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USB 메모리가 등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는 작고 휴대가 편한 것을 넘어 휴대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클라우드는 어느새 우리 삶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 장치는 시대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더 간단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발전했습니다. 특정 계층이 독점하던 일부 지식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정보는 새롭게 재가공되며 새로운 정보가 되어 인류는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발하는 정보의 양에 비해 가치가 없는 정보도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어 그중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